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에너지 중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운동에너지 영어로 하면 kinetic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처음부터 운동하고 있었을까요? 관성에 의해서 같은 빠르기,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라고 해도 뭔가 원인이 되는 힘이 작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원동력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운동하는 물체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로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의 질량 및 속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인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질량과 속력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볼링 쳐보신 적 있나요? 자, 아빠랑 같이 볼링을 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어떤 볼링공이 더 무거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는 볼링공이 더 무거운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볼링공을 굴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버지랑 친구랑 같이 볼을 굴리고 있죠. 이건 볼링 매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볼링장에 갔었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아버지가 볼을 굴린 다음에 그 다음 친구가 굴리던지, 친구가 굴린 다음에 아버지가 굴리던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을 굴리셔야지 됩니다. 물론 이 파울라인을 넘어가도 안 되죠. 자, 어찌됐든 볼을 굴리고 나서 봤더니 아버지는 핀이 하나가 남았고요, 그리고 친구는 핀이 이렇게 3개 남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굴러가는 볼링공의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공이 굴러가서 핀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러가는 이 공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질량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속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질량이란 말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 M이라고 쓰기로 했었고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량이라고 했었습니다. 물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질량 값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질량의 단위는 기본 단위로 우린 뭘 쓴다고 얘기했었나요? 예,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속력 보도록 합시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라고 얘기했었죠. 속력이란 말 대신 이렇게 소문자로 V를 쓰기도 합니다. 속력의 기본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1초당 몇 미터를 이동했는가, 이런 의미죠. 세크 대신 이렇게 초라고 써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1초당 몇 미터 이동하는가를 나타내게 되죠.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씩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질량과 나무토막의 이동거리 관계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수레 3개를 준비합니다. 이 수레는 똑같은 질량, 똑같은 모양, 그리고 같은 종류의 수레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레에다가 서로 다른 개수의 추를 올려서 수레의 질량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즉, 기본되는 수레는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추를 1개 혹은 추를 2개 그리고 3개를 올려놓고 실험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수레를 같은 속력으로 밀어서 나무 토막과 충돌하게 한 후 나무 토막에 밀려난 거리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실제 실험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레의 질량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민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같은 속력으로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수레 질량이 1.5kg, 3kg, 4.5kg, 즉 기본값을 m이라고 했었을 때 2배인 2m, 3배인 3m이 된다고 하면은 이동한 거리는 6, 12, 18m로 각각 2배, 3배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 2배, 3배 된다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충돌했었을 때 이동하는 거리도 2배, 3배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속력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입니다. 앞에서는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였죠. 자, 우리가 지금 충돌하는데 질량과 속력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 S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속력이 달라질 때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같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속력을 V, 2V, 3V 이런 식으로 1배, 2배, 3배로 바꿨을 때 나무 토막과 충돌하는 경우 나무 토막은 몇 배씩 이동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속력이 0.2라고 했었을 때 2배, 3배로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속력을 V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는 2V, 3V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동한 거리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처음에 이동한 거리 S라고 합시다. 이동한 거리는요, 지금 여기선 4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보시면요, 여기서는 몇 배가 되고 있나요? 네. 9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동하는 거리는 2배의 제곱, 그리고 3배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속력이 2배, 3배 됐었을 때 이동하게 되는 거리는 4배, 9배로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실험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 그리고 속력의 제곱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과의 관계는 서로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도 이렇게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그래프라고 하면 두 번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속력과 이동거리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y는 ax 제곱의 형태로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학 시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속력의 제곱의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형태, y는 ax제곱의 형태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질량에 따라서 나무토막 사이의 이동거리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속력에 따라서 나무토막의 이동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속력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역시 우리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량과 이동거리 관계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로 살펴봤었잖아요. 자, 수레의 질량이 m, 2m, 3m 이런 식으로 2배, 3배가 된다고 했었을 때 충돌한 나무토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이런 형태, 정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속력에 따라서 나무토막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속력이 2배, 3배 됐을 때에는 나무토막의 이동거리는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의 형태로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걸 원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속력과 이동거리의 관계는 y는 ax 제곱의 형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수학 시간에 이 부분은 아직 다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력과 이동거리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력의 제곱과 이동거리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비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속력의 제곱과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속력이 2배가 된다고 했을 때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자, 속력이 2배의 제곱이 된다고 했을 때 이동거리 몇 배가 됐었어요? 4배가 됐었잖아요. 그죠? 자, 속력이 3배가 됐어요. 자, 속력이 3배 된 것에 제곱 했었을 때는 이동거리가 9배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정비례한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구슬이 굴러가서 나무토막에 충돌할 때 운동에너지와 나무토막의 한 일의 관계입니다. 자, 구슬이 움직이다가 정지해 있는 나무토막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토막의 미는 2를 하게 되는 거죠. 즉, 구슬이 가진 운동에너지는 1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무토막이 이동한 거리는 운동에너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슬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운동에너지가 나무토막이 미는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1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힘은 뭐였었냐면요, 마찰력이었죠. 이 힘은 변화 없는 상태, 일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거리도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 이 나무토막이 많이 밀릴 수 있을까요? 즉, 어떤 경우 구슬의 운동에너지가 클까요? 첫 번째는 질량과의 관계죠. 질량은 우리 m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질량이 2배,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동하는 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3배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이제. 자, 질량이 m에서 2m, 3m 이렇게 질량이 변한다고 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 S는 2S, 3S 형태로 2배, 3배, 2배, 3배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하는 거리도 비례하여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이 표시는 비례한다는 표시입니다. 수학 시간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죠. 자, 질량이 커질수록 이동하는 거리도, 충돌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을 우리는
하는 일에도 비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는 일에도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과 무엇이 같다고 했어요? 저희는 에너지가 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질량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는 서로 비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에너지가 비례하여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운동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속력은 V라고 쓰기로 했죠. 자, V입니다.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이 조건은 일정할 때 구슬의 속력이 2배, 3배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2V, 3V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무토막의 한 일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근데 일은 무엇과 같다라고 있었어요? 네, 에너지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력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포물선 아직 안 배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운동에너지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이 운동에너지란 말 대신에 한 일, 즉 여기서 이동한 거리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는 정비례하여 커진다. 그리고 속력의 제곱과 운동에너지는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렸었죠, 제가? 자, 어떻게 해요? 속력과 운동에너지 를 얘기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 제곱의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하고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m이 나오는 것도 알겠고 v 제곱이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2분의 1은 어디서 나왔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 공식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w는 fs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부분은 정적분을 한 거거든요. 적분값으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자, 이동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1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적분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값을 얻어내게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질량과 비례한다, 그리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공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거리 아니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했죠. 자, 이것을 우리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썼어요. W는 FS이다. 중요한 것은 S가 어느 방향이냐? 힘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였었는데 에너지는 제가 그냥 2라고 쓸게요. 자, 얘는 어떻게 썼어요? 교과서에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E는 9.8 mh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9.8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예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지구가 아닌 달이면요, 이게 6분의 1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다 지구니까 9.8이라는 값을 상수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그냥 높이가 아니라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기준면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우리는 mgh다 라고 쓰기도 했었고, 중요한 것은 h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2분의 1 mv제곱 해가지고 공식이 3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는 앞에 에너지가 2 똑같잖아요. 그래서 구분해 줄 때 이렇게 씁니다. 위치 에너지는 여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P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P 뭐였냐면은 포텐셜이죠.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그래서 P라고 쓰게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다가 K라고 쓰는 경우 많습니다. K, 키네틱 에너지라고 했었죠. 운동 에너지라고 밑에다가 K라고 표시를 해서 구분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1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3가지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값의 변환을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3가지 공식을 꼭 암기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형성평가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인 요놈을 힘을 줘서 F에 힘을 가해 가지고 2m만큼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은 4m/s가 되고 있죠. 이때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물체 2를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문제가 되겠죠. 이 일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1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다고?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됐었고요.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되죠.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힘은 여기 모르죠? 그냥 F라고 합니다. F라는 힘을 가했습니다. 자, 몇 미터 이동시키고 있어요? 자, 2m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단위는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터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센티미터면 미터로 바꿔야지 돼요. mks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보통 여기서 m은요 미터가 되는 거고요, k는 킬로그램 질량이 되는 거고요, s는 초가 되는 것이죠. 얘네들 기본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자, 거리는 지금 2m 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되고 있어요? 처음에 4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속력은 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힘의 크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죠, 이제. 봅시다. 자, F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약분되네요. 자, 2가 되고 있죠. 자, 이놈이 슉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것도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4의 제곱 16N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운동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공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됐었죠. 그래서 W는 Fs가 됐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요, 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됐었죠. 그래서 9.8 mh 혹은 mgh라고 우리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에너지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우리 배웠는데요. 이 단어에서 나오는 물리 법칙을 모두 배우고 이해했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운 공식들을 꼭 암기해야겠죠. 귀찮아도 매번 유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요. 강의가 종료된 다음에 바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